그날 저는 버려졌습니다. 동남아의 한 호텔 방. 에어컨은 고장났고 창밖엔 낯선 도시의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식어버린 컵라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죠. 읽지 않은 메시지 23개. 아빠, 우리 먼저 나갔어요. 아버지, 애들이 보채서요. 아빠, 내일 일찍 일어나세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이게 제 모습이었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제 나이 76,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김영우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낯선 나라의 호텔방에 혼자 남겨져 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식당에선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부부, 아이들. 저도 저런 모습을 꿈꿨습니다. 이번 여행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작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죠. 아버지, 우리 온 가족이 여행 가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명절에나 보는 자식들. 생일에 문자 한 통이면 다행이었죠. 그런데 여행이라니. 정말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저희가 모실게요. 민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했죠. 항공권을 알아보고 여행 가이드북을 샀어요. 작은 딸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단체 티셔츠를 맞췄죠. 파란색에 김신의 가족여행이라고 새겼습니다. 6벌. 저, 민수, 민수 아내 지영, 수진, 수진 남편 상훈, 손자 민재. 티셔츠를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설레서였을까요? 아니면 불안해서였을까요? 뭔가 어긋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과민 반응이야. 공항에서 만났을 때였어요. 민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짐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였어요. 이게 맞냐? 저희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요. 민수의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죠. 지영이 거들었어요. 아버님, 짐 적게 가져가셔야죠. 우리의 기저귀 챙기는 것도 벅찬데. 손자 민재가 제 다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파.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게. 아버지.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애한테 함부로 사주시면 안 돼요. 버릇 없어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좌석은 따로였어요. 저는 맨 뒤쪽, 민수네는 앞쪽, 수진네는 중간쯤. 가족여행인데 왜 좌석을 떨어뜨려 놨지? 묻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말을 걸었어요. 가족여행이세요? 네, 자식들이랑 처음이에요. 부럽네요. 저는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도착한 도시는 무더웠습니다. 습도가 높아 숨쉬기가 답답했어요. 택시 안에서 민수가 호텔 이름을 말했는데 제가 예약한 곳과 달랐습니다. 민수야, 우리 예약한 호텔 아니지 않냐? 변경했어요. 거기가 더 싸거든요. 내가 이미 돈 냈는데? 환불 안 돼요. 아버지 돈은 낭비된 거예요. 무심한 목소리였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낡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방 쓰세요. 그래도 되냐? 네,
어차피 밖에서 시간 보낼 거잖아요. 4층 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고장.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죠. 캐리어를 끌고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저희 먼저 올라갈게요. 혼자 남았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 하나, 낡은 에어컨, 깨진 거울이 보였어요. 창밖으론 쓰레기 더미. 침대에 앉았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영이에요.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죄송한데 민재 기저귀 좀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방이 좁아서요. 그래. 기저귀 박스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지영은 인사도 없이 돌아섰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호텔 근처 식당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소화 안 되시니까 죽 드세요. 나 괜찮은데? 배탈 나시면 저희가 힘들어요. 결국 죽을 시켰죠. 다른 사람들은 해산물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식탁 위로 새우, 깨, 랍스터가 올라왔어요. 저는 죽을 떠먹었습니다. 싱거웠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상훈이 물었어요. 응, 괜찮다. 다행이네요. 저희 내일 스쿠버 다이빙 가거든요. 아버지는 호텔에서 쉬세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냐? 아버지 나이에 무리예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복도에서 민수가 말했죠. 아버지, 내일 일찍 출발이니까 일찍 주무세요. 너희는? 저희는 좀 더 놀다 들어갈게요. 또 혼자가 됐어요. 에어컨을 틀었지만 시원한 바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했죠.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늙었더군요. 등이 굽었고, 피부는 처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이래서 짐이 되는 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저희끼리만 움직일게요. 아버지 보행 속도가 느려서 일정 소화가 안 돼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리다. 일정 소화가 안 된다. 답장을 하려다 말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죠?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얼룩진 천장.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40년간 회사를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도 명절도 반납했죠. 왜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대학 등록금이 모자랐을 때 대출받았어요. 5년 걸려 갚았죠. 수진이 결혼할 때 퇴직금을 털었습니다. 손자 민재 태어났을 때 적금을 깼어요. 제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호텔방에서 혼자 누워 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라버렸나 봐요.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민수네 가족이었죠. 민재야, 내일 바다에서 수영하자. 와, 좋아요. 그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저 없이도요. 아니, 저 없이 더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죠. 수진이가 예전에 선물해 준 거였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죠. 저는 김영우입니다. 76살. 오늘은 2025년 10월 2일. 가족과 함께 온 여행 첫날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제가 이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기록은 남을 겁니다. 카메라를 끄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을 만들었어요. 김영우 유원장 비공개. 그 안에 오늘 찍은 영상을 저장했죠. 왜 이런 걸 하냐고요? 본능이었습니다. 뭔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본능. 이 모든 게 그냥 지나가선 안 된다는 본능이었죠. 컵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이 익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아래 누군가는 행복하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 혼자입니다. 라면을 먹었어요. 뜨거웠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반쯤 먹다가 포크를 놨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뒤척였죠.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영호야, 왜 그렇게 있어? 당신 보고 싶었어. 애들이 너무하네. 괜찮소? 영호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나도 알아요. 그럼 왜 참고만 있어? 그게 가족이잖소? 가족이라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손을 뻗었지만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죠. 아침이었어요. 해가 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오전 11시. 급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민수네 방문을 두드렸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수진이 방도 마찬가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어요. 4층 손님들 보셨나요? 아, 그 가족분들요?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몇 시예요? 8시쯤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깨우지도 않고 떠났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죠. 메시지 하나. 아버지, 저희 먼저 나갔어요. 저녁 때 봬요. 저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가족여행인가요? 이건 그냥 버려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우입니다. 76살.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태어난 곳은 경상도 시골 마을이었죠. 가난했습니다. 형제가 5이었는데 저는 막내였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우릴 키웠습니다. 16세 서울로 올라왔어요. 공장에서 일했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은 기름때로 새까맸습니다. 23세 아내를 만났어요. 중매였죠. 첫 만남에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손이 참 크네요. 일하느라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사시는 거 보기 좋아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신혼집은 반지하 단칸방. 화장실은 공동이었죠.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1년 후 민수가 태어났어요. 첫 아들. 병원에서 아기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어. 그렇게 다짐했죠. 2년 후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영호야, 이제 우리 가족 다 모였네. 그러게 말이오. 앞으로 잘 살아보자. 그럽시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공장 일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야간 경비 일도 시작했죠. 낮엔 공장, 밤엔 경비. 잠은 버스 안에서 잤어요.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어요.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 다 잊혔으니까요.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호야, 민수 학원 보내야 할 것 같아. 학원이요? 애들이 다 다닌대. 돈이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10만 원. 10만 원. 당시 제 월급의 3분의 1이었죠. 하지만 보냈습니다. 아이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요. 수진이도 학원에 보냈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래, 배워라. 피아노 학원비가 또 나갔죠. 저는 주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 50대 중반의 몸으로 벽돌을 날랐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성적이 좋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죠. 민수 아버님, 이 정도면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근데 과외가 필요합니다. 과외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저는 고민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영우야, 애가 서울대 간다잖아. 100만 원이 어디 있어? 대출 받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으로 민수 과외비를 댔죠. 민수는 서울대에 붙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아내와 울었습니다. 우리 애가 서울대를 가다니.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고생했지. 하지만 대학 등록금 문제가 남았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4년간 2천만 원. 빚이 늘어났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 다니잖아요. 수진이도 대학에 갔습니다. 여대였어요. 등록금은 민수보다 쌌지만 그래도 부담이었죠. 저는 60이 넘어서도 일했습니다. 정년이 지났지만 회사에 부탁했어요. 1년만 더 있게 해주십시오. 김 선배님 힘드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63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퇴직했죠. 퇴직금은 3천만 원. 빚을 갚고 나니 1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였죠.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그래, 좋은 일이다. 근데 집을 사야 하는데요. 얼마나 필요하냐? 2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2천만 원. 제 전 재산의 2배였습니다. 또 대출 받았어요. 2천만 원을 민수에게 줬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잘 살아라. 수진이도 결혼했습니다. 예단값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빠, 예단이 1,500만 원이래. 그렇게 비싸? 요즘 다 이래. 퇴직금으로 남은 돈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또 빚을 냈죠. 500만 원. 수진이에게 줬어요. 고마워, 아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저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65살. 빚만 3천만 원. 아내가 걱정했어요. 영우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아직 일할 수 있어. 당신 나이가 몇인데? 괜찮소?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밤낮이 바뀌었죠. 밤에 일하고 낮에 잤어요.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죠.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일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어요. 70살이었죠. 이제 좀 쉬어도 되겠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좀 쉬자. 하지만 쉬지 못했어요. 손자 민재가 태어났죠.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산후조리원 비용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드는데? 600만 원이요. 600만 원. 또 돈이었어요. 적금을 깼습니다. 500만 원 있었죠. 나머지 100만 원은 카드론을 받았어요. 민수에게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괜찮다. 그때부터였어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73살에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죠. 3개월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간병비, 치료비, 돈이 물처럼 나갔어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아버지,
저도 지금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래도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도 전화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너무 힘들구나. 아빠, 저도 애둘 키우는데 여유가 없어요. 그래, 알았다. 저는 혼자 감당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병원비를 댔죠. 아내는 3개월 후 퇴원했어요. 하지만 몸이 불편했습니다. 한쪽 팔을 못 쓰게 됐죠. 제가 간병했어요.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에 데려다 줬습니다.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연한 일이었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영우야, 미안해. 왜 미안하오? 당신만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요? 우리 부부잖소. 영우야, 고마워. 나도 고맙소. 하지만 아내는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73살이었어요. 장례식장. 민수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울었죠. 어머니, 엄마. 하지만 장례 비용은 제가 댔어요. 아이들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 아내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외로움이 뭔지 알았죠. 밤마다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죠. 아버지, 우리 여행 가요. 그 말에 저는 희망을 봤어요. 아, 애들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착각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로비 소파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죠. 아버지, 어디 계세요? 로비에 있다. 왜 방에 안 계세요? 너희 찾으러 나왔지. 아, 저희 아침 먹고 있어요. 아버지 드실 거 사다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죠. 다시 전화했어요. 민수야, 어디 있니? 아, 아버지. 깜빡했어요. 지금 박물관인데 아버지는 호텔에서 쉬세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아버지, 걷기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또 끊겼습니다. 저는 호텔 식당으로 갔어요. 빵 2개와 커피를 먹었죠. 혼자였습니다. 주변엔 가족들이 있었어요. 다들 웃고 떠들고 있었죠. 저만 혼자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보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아침부터 혼자예요. 아이들은 저를 두고 어디론가 갔죠. 연락도 없었습니다. 녹화를 멈췄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 날씨는 좋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죠. 오후 4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아빠, 저녁 6시에 호텔 로비에서 봐요. 탑장했습니다. 알았다. 6시에 로비로 내려갔어요.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그냥 쉬었지. 잘하셨네요.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녁은 호텔 근처에서 먹어요. 애가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 식당으로 갔어요. 또 현지 음식점이었죠. 메뉴판을 보는데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죽 드세요. 나 괜찮아. 아니에요. 어제도 힘들어 하셨잖아요. 안 힘들었는데.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희 신경 쓰이게 하지 마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축을 시켰죠. 이번엔 더 싱거웠어요. 가족들은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죠. 침이 고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재가 소리쳤어요. 아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사줄게. 민수가 아이스크림 가게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민수야, 나도 하나 사줘. 아버지는 당뇨 있으시잖아요. 조금만 먹으면 괜찮아. 안 돼요. 나중에 아프시면 어떡해요.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민재만 아이스크림을 받았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자가 아이스크림 먹는 걸 보면서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복도에서 상훈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내일은 일정이 빡빡해서요. 아버님은 호텔에서 푹 쉬세요. 너희는? 저희는 섬투어 가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아버님, 배 타시면 멀미하시잖아요. 나 멀미 안 해. 예전에 하셨어요. 그게 언젠데. 아무튼 안 돼요. 상훈이 단호하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죠. 또 혼자였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둘째 날 저녁입니다. 내일도 혼자 보내야 해요. 제가 왜 여기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족여행이라고 했는데 전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텔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죠. 이게 제가 평생 바라던 가족의 모습일까요? 녹화를 멈췄어요. 그리고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김영호 유원장 비공개 둘째 날. 파일이 2개가 됐죠. 셋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6시였습니다.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싶어서요. 씻고 옷을 입었죠.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수네 방 앞에서 기다렸어요. 30분을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죠. 민수가 나왔어요.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나도 같이 가려고. 아버지,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돼? 아버지 때문에 일정이 늦어져요. 난 천천히 갈게. 그게 문제예요. 저희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거든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방에 계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벽에 기대섰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랐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나도 같이 가고 싶어서. 아버지, 저희 말 안 들렸어요? 호텔에서 쉬시라니까요. 나도 여행 왔잖아. 아버지가 여행하시려면 저희랑은 안 돼요. 따로 오세요. 수진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따로 오라고? 네, 저희는 저희끼리 움직이는 게 편해요. 그럼 난 뭐야? 아버지는 아버지세요. 근데 여행은 따로 하는 게 나아요. 수진이도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멈췄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죠. 카메라를 켰어요. 셋째 날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같이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민수는 제가 느려서 싫다고 했고, 수진이는 따로 여행 오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절 데려왔을까요? 그냥 두고 오지. 눈물이 또 흘렀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저장했죠. 김영우 유원장 비공개 셋째 날. 파일이 3개가 됐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배가 고팠죠. 호텔 식당으로 갔어요. 또 혼자였습니다. 샌드위치를 시켰죠.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반쯤 먹다가 그만뒀어요.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죠. 시간이 안 갔어요. 1시, 2시, 3시.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4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각자 먹어요. 저희 늦게 들어가요. 그래. 아버지는 편한 거 드세요. 전화가 끊겼죠. 저녁도 혼자였어요.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컵라면을 샀죠. 방에서 끓여 먹었어요. 뜨거웠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였죠. 밤이 됐어요. 가족들이 돌아왔는지 옆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였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 민재야, 내일은 더 재밌을 거야.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저 없이도요. 저는 카메라를 켰어요. 셋째 날 밤입니다. 온종일 혼자였어요. 점심도 혼자, 저녁도 혼자. 옆방에선 가족들이 웃고 있습니다. 전 여기 있는데 말이죠.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 알겠어요. 전 짐이에요. 그들에게 전 그냥 짐일 뿐이에요. 녹화를 멈추고 저장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잠이 안 왔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넷째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거웠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영이에요. 문을 열었죠. 지영이가 서 있었어요. 아버님, 이거 민재 옷이에요. 빨래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빨래? 네, 저희 방에 빨랫줄이 없어서요. 빨래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고맙습니다. 지영은 그렇게 가버렸죠. 저는 빨래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손빨래를 했어요. 물이 차가웠죠. 손이 시렸습니다. 1시간 걸려 다 빨았어요. 창가에 널었죠.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나가기 싫었습니다. 오후 3시쯤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빠, 내일 한국 들어가요. 짐 싸세요. 내일. 벌써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허탈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별로 푼 것도 없었죠. 옷 몇 벌. 그게 다였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그럼 출발하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올 때는 설렘이었어요. 갈 때는 허무함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갔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민재가 제게 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민재야? 할아버지, 재미없으셨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니다, 재미있었어. 정말요? 근데 할아버지 맨날 혼자 계셨잖아요. 그래도 괜찮았어. 다음에는 저랑 같이 놀아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죠. 저는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다음에 같이 놀자. 하지만 다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이번에도 좌석은 따로였죠. 저는 맨 뒤, 혼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이제 한국이구나. 집에 가면 뭐가 남을까요? 추억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쓰라린 추억.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인천공항이었죠.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택시 타고 가세요. 너희는? 저희는 차 있잖아요. 나도 태워주면 안 되냐? 아버지, 짐이 많아서 안 돼요. 민수의 차 트렁크를 봤습니다. 반쯤 비어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죠.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택시비 드릴게요. 5만 원을 건넸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받으세요. 필요 없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잡았죠. 혼자 탔어요.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텅 빈 집. 아무도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을 열었죠. 김영우 유언장 비공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씩 재생했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버려졌습니다. 혼자입니다. 짐이에요. 영상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 사람이 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요? 영상을 다 보고 끄려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지울까요? 아니면 남길까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남기기로. 왜냐고요? 이게 진실이니까요. 제가 겪은 일이니까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여행 영상. 그 안에 모든 영상을 옮겼어요. 그리고 문서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보는 이에게 타이핑을 시작했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한 여행의 기록입니다. 진실의 기록이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전짐이었어요. 이 영상이 그 증거입니다. 계속 썼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저를 끝까지 가족이라 불러준 사람에게 갑니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여행은 재밌으셨어요? 그냥 그랬다. 아, 그래요? 저희는 정말 좋았는데. 그래, 다행이다. 아버지,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또 연락. 언제 올까요? 아마 명절쯤이겠죠. 수진이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어요. 답장했습니다. 너도. 그게 다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어요. 정기검진 날이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 혈압이 높네요.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좀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어요. 혈압약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을 확인했죠. 가족여행 영상.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문서도 확인했어요. 보는 이에게. 그대로였죠. 저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유산 분배 계획.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 통장에는 500만 원이 있습니다. 집은 전세인데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합치면 2,500만 원이죠. 손가락을 멈췄어요. 누구에게 줄까요? 민수? 아니에요. 수진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 생각했죠.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민재. 손자 민재. 할아버지, 다음에는 저랑 같이 놀아요. 그 말이 기억났어요. 유일하게 저를 생각해 준 사람. 그 아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타이핑했어요. 제 모든 재산은 손자 김민재에게 갑니다. 단, 민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맡깁니다. 저장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영상 메시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켰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죠. 민재야 할아버지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없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해.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손자야.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재산은 많지 않아. 하지만 네가 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민재야, 가족을 소중히 여겨라. 하지만 너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해. 알겠지? 녹화를 멈췄습니다. 저장했어요. 민재에게. 며칠 더 지났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졌어요. 두통이 심했죠. 병원에 또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김영호 씨 입원하셔야겠어요. 왜요? 혈압이 너무 높아요.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입원은 싫은데요. 안 되세요. 위험해요. 결국 입원했습니다. 1인실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아빠 입원했다. 네? 왜요? 혈압이 높아서.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아, 거기요. 알겠어요. 올 수 있겠니? 제가 바빠서요. 나중에 갈게요. 나중에. 또 나중이었죠. 수진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입원했어. 네? 어디 아프세요? 혈압. 심각해요? 좀. 아빠, 제가 애들 봐야 해서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 이틀 후였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천장을 봤습니다. 혼자였어요. 또 혼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는요? 없어요. 가족은요? 바빠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밤이 됐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병실에선 가족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죽 드세요. 고마워.
힘내세요, 아빠. 저는 혼자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울었죠. 왜 나만 이럴까? 이틀 후 주말이 됐습니다. 수진이가 왔어요. 30분 있다가 갔죠. 아빠, 애들 봐야 해서요. 그래, 가거라.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괜찮다. 빨리 나으세요. 전화가 끊어졌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원했어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탔죠. 집에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했죠.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여행 영상, 보는 이에게, 유산 분배 계획, 민재에게, 모두 그대로였어요. 저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지시사항. 타이핑했죠. 제가 죽으면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주세요. 3일장으로 충분합니다. 장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공개해주세요. 가족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요.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유언장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방문해주세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죠. 파일들을 USB에 담아 맡겼어요. 제가 사망하면 이걸 공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언제 떠나도 괜찮았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진실을 알리는 것. 그들이 제게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자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건강 챙기세요. 그래. 짧은 통화였죠. 수진이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게 다였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났는데 숨이 찼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바닥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한참 후에 일어났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가기 싫었어요. 또 혼자 가야 하잖아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버텼죠. 이틀째 되는 날, 더 심해졌어요. 어지러웠습니다. 구토가 났죠.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한참을 토하고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러다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혼자 죽는 게 무서웠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네, 아버지. 아빠가 많이 아프다. 어디 가요? 온몸이. 숨도 안 쉬어지고. 병원 가보세요. 혼자 못 가겠어.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네, 아빠. 아빠 좀 도와줘. 무슨 일이에요?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 가세요. 혼자 못 가. 아빠, 저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요. 그래도 아빠, 119 부르세요. 저 정말 바빠요. 또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혼자 구급차를 타야 하는 거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숨이 안 쉬어지고 어지럽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말했죠. 곧 갈게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보호자는요? 없어요. 가족은요? 바쁘대요. 구급대원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뇌압이 높습니다. CT 찍어야 해요.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은 위험해요. CT를 찍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뇌출혈 징후가 보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수술요? 네, 지금 경과를 봐야 해요.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민수 번호를 줬습니다. 의사가 전화했죠. 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짐작했어요. 얼마 후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 내일 오신대요. 내일요? 네. 오늘은요? 바쁘시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산소호흡기를 달았죠.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가끔 들어왔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가족 오실 거예요? 내일요? 힘내세요. 밤이 됐습니다. 중환자실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삐삐 울렸죠.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 눈물이 났어요. 평생을 가족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도 혼자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선 안 됐죠. 조용히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왔어요. 혼자였죠. 아버지, 왔니? 많이 아프세요? 좀. 의사 선생님이 경과 봐야 한대요. 그래.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벌써? 네,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민수는 30분 있다가 갔습니다. 또 혼자가 됐어요.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왔죠. 아빠, 괜찮으세요? 응. 오빠가 다녀갔다며요? 응. 그럼 됐네요. 저는 애들 때문에 못 가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경과가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수술은요? 당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1인실이었죠. 창밖이 보였어요. 나무가 있었습니다. 잎이 지고 있었죠. 가을이었어요. 민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지영이랑 같이였어요. 아버님, 좀 어떠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나아졌어. 다행이네요. 민재는? 학교 갔어요. 그래.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퇴원하시면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요양원? 네,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집에 있고 싶은데. 아버지, 저희가 매번 챙겨드릴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데요. 나는 싫어.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이 아니라 내 의견이야. 저희가 힘들다고요. 민수가 짜증을 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민수가 일어섰죠. 지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그렇게 갔어요. 저는 또 혼자 남았습니다. 요양원. 그곳에 가면 정말 끝이겠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어요. 혼자 집으로 왔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병원 퇴원하시나 봐요? 네. 가족은요? 바쁘대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기사에 한숨이 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떠올랐습니다. 파일들, 노트북을 켰어요. 가족여행 영상, 유산 분배 계획, 모두 그대로였죠. 하지만 뭔가 더 필요했습니다. 최후의 메시지. 카메라를 켰어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땐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40년 회사 다니며 번 돈 모두 가족에게 쏟아부었어요. 아이들 학비, 결혼 자금, 손자 출산비. 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플 때, 여행 갔을 때 그들은 어디 있었나요? 저를 짐이라고 했습니다. 느리다고 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건 저를 끝까지 가족이라 부른 사람에게 갑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녹화를 멈췄습니다. 저장했죠. 최종 유언. 이제 정말 끝났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죠. 진짜 반전. 저는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있었죠. 잔액은 500만 원. 그걸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전액 인출했어요. 무슨 일로 쓰시게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행이요. 아, 좋으시겠어요. 현금 500만 원을 받았죠. 집으로 돌아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랍을 열었어요. 여권이 있었죠. 아직 유효했습니다. 이제 진짜 떠나볼까? 미소가 지어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제 선택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항공권을 검색했죠. 시골 마을로 가는 버스표를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 인구 50명. 거기로 가기로 했어요.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제가 사라진 후 일주일 뒤에 유언장을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함께 전달해 주세요. 새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진실. 그 안에는 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이죠. 가족에게 죽음을 연기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현금, 여권. 그게 다였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표를 끊고 버스에 탔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제 삶도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달렸어요. 구불구불한 길. 몇 시간을 달렸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집이 몇 채 없었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여기는 무슨 일로? 좀 쉬려고요. 빈집이 하나 있긴 한데. 새 놓으시나요? 돈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관리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장이 집으로 안내했어요. 낡은 집이었죠.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이장이 갔어요.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았죠. 마당이 보였어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평화로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서울서 오셨다며요? 네. 여긴 뭐하러요? 그냥 쉬려고요. 좋아요. 편히 쉬세요. 다들 친절했어요. 아이들도 있었죠. 방학이라 시골에 온 아이들.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냥 할아버지야.
서울서 왔어요? 응. 우와, 좋겠다. 아이들이 웃었어요. 순수한 웃음이었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울에선 난리가 났겠죠. 민수가 집에 갔을 겁니다. 아무도 없었겠죠. 전화했겠어요. 안 받았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하지만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이장이 찾아왔어요. 김 선생님, 밥 드셨어요? 아직이요. 우리 집에서 같이 드세요. 괜찮은가요? 그럼요. 이장 댁에 갔습니다. 따뜻한 밥이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장 부인이 놀랐습니다. 왜 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서요. 호, 그러세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이렇게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던 겁니다. 서울. 민수가 아버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대답이 없었죠.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을 확인했어요. 없었죠. 화장실, 거실, 부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죠.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이상한데?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봤어? 아니, 왜? 집에 안 계셔. 어디 가셨나 보지. 아니야, 뭔가 이상해. 오빠, 너무 걱정하지 마. 산책 가셨을 거야. 그래도 민수는 불안했어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김영호 씨 입원해 계신가요? 아니요, 퇴원하셨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이요. 일주일. 그동안 연락이 없었죠. 경찰서로 갔습니다. 실종 신고하러 왔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들입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일주일이요. 일주일이면 신고 가능합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사진도 제출했죠. 찾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찾아주세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찾았어? 아니. 어디 가신 거야? 모르겠어. 설마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겠지? 아니길 바라야지. 하지만 민수는 걱정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았죠. 이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 씨십니까? 네. 김영호 씨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왜요? 내일 사무실로 와주시겠습니까? 가족분들 모두요.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찾으셨어요? 내일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수는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야 해. 왜? 모르겠어. 아버지 일이래. 알았어.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민수, 지영, 수진, 상훈이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오셨군요. 아버지는요? 민수가 물었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김영호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네? 모두가 놀랐어요. 언제요? 일주일 전입니다. 어디서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유언장만 남기셨어요. 유언장이요? 네, 영상 유언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김영호가 나타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땐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민수가 떨었어요. 아버지,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죠. 김영호의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 제가 가진 모든 건
저를 끝까지 가족이라 부른 사람에게 갑니다. 누구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영상이 이어졌어요. 그 사람은 제 손자 김민재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민재만 저를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같이 놀아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죠. 영상이 끝났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의 전 재산 2,500만 원은 김민재에게 상속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으로 관리됩니다. 말도 안 돼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는요? 유언에 따르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민수도 흥분했어요. 평생 저희를 키우셨는데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제기하겠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USB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시겠습니까? 뭔데요? 김영호 씨가 남긴 또 다른 영상입니다. 틀어보세요. 영상이 재생됐어요. 호텔방. 김영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행 첫날입니다. 저는 혼자 방에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영상은 계속됐죠. 민수는 저를 짐이라고 했습니다. 느리다고 했어요. 아버지.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수진이는 따로 여행 오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영상은 며칠치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혼자 컵라면 먹는 장면, 복도에서 기다리다 거절당하는 장면, 병원에서 혼자 있는 장면,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영상이 끝났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너무했어. 닥쳐. 민수가 쏘아붙였죠. 이건 아버지가 우릴 속인 거야. 오빠, 우리가 잘못했어.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뭐? 유산을 민재한테 다 준다고? 민수가 화를 냈어요. 이건 불공평해. 불공평한 건 우리가 한 짓이야. 상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돌아봤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응. 우린 잘못했어.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언 집행은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해 있으시면 제기하세요. 이해 있어요. 민수가 소리쳤죠. 하지만 영상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힘들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받아들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이건 장례 절차 안내입니다. 장례요? 네, 김영호 씨는 3일장으로 간소하게 치르길 원하셨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유언에만 사망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시신 인도는 없어요. 이상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거 확실해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시신도 없이요? 네. 민수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가족들이 섰어요. 이제 어떡하지? 지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죠. 일단 장례부터 치러야지. 민재한테 뭐라고 말해? 모르겠어. 일단 아무 말 하지 마. 장례식장. 빈소가 차려졌어요. 영정사진. 김영우의 얼굴. 웃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이웃 몇 명, 회사 동료 몇 명. 그게 다였죠. 민재가 왔어요. 엄마,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어. 왜요? 아프셨거든. 나 할아버지 보고 싶은데. 민재가 울었습니다. 지영도 울었어요. 미안해, 민재야. 뭐가 미안해요? 그냥 3일장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었어요. 화장도 없었죠. 그냥 빈소만 치른 겁니다. 이상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죠. 민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걸까? 아니면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김영우를 찾아주세요. 돌아가신 분 아닌가요? 확신이 안 서요. 알겠습니다. 탐정이 조사를 시작했죠. 병원 기록, CCTV,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든 걸 추적했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전화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말요? 네, 강원도 산골 마을에 계십니다. 살아계시다고요? 네. 민수는 충격받았어요. 거짓말이었어. 네. 아버지가 우릴 속인 거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셔. 뭐라고? 강원도에 계시대. 어떻게? 탐정이 찾았어. 우릴 속인 거야. 왜? 우릴 시험한 거지. 수진이 침묵했어요. 우리가 뭘 하는지 보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모르겠어. 민수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요? 고민했어요. 며칠을 고민했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찾아가지 않기로. 왜냐고요? 부끄러웠으니까요. 강원도 산골 마을. 석 달이 흘렀어요. 저는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했어요. 마을 한 바퀴. 공기가 맑았습니다. 점심은 이장댁에서 얻어먹었죠. 김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혼자 드시는 것보다 함께 드시는 게 낫죠. 고맙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오후엔 마을 아이들과 놀았죠. 할아버지, 오늘도 놀아요. 그래, 뭐 하고 싶니? 숨바꼭질이요. 아이들과 뛰어놀았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 오랜만에 느끼는 거였죠. 저녁엔 혼자 있었어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죠. 서울에선 볼 수 없던 별. 당신 보고 있소?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요. 난 이제 괜찮소? 정말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의 대답 같았죠. 어느 날 이장이 찾아왔어요. 김 선생님, 서울서 사람들이 수소문하고 있대요. 저를요? 네, 뭔가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장은 제 사정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죠. 민수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했죠. 석 달 더 지났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죠. 마을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같이 만들어요. 그래.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죠. 당근 코, 돌멩이 눈, 목도리도 둘러줬어요. 예쁘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을 청년이었죠. 할아버지,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래요. 아이들과 함께 찍었습니다. 찰칵. 잘 나왔어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청년은 사진을 인화해서 갖다 줬어요. 추억이에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사진을 봤습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웃고 있었죠. 이게 진짜 가족 같았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통했으니까요. 그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매일 보면서 웃었어요. 새해가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였어요. 떡국을 끓였죠.
김 선생님도 드세요. 네.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도요. 아이들이 절을 했어요. 세배돈을 줬죠. 10,000원씩?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행복한 새해였어요. 서울에선 어떨까요? 민수와 수진이는 어떻게 지낼까요?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곳이 제 집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신문 기자가 온대요. 왜요? 우리 마을 소개한대요. 기자가 왔습니다. 카메라맨도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저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언제부터 사셨어요? 6개월쯤 됐어요.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네. 왜 이곳으로 오셨어요? 쉬고 싶어서요. 가족은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 같았어요. 이제 그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이들이랑 놀아요.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인터뷰가 끝났어요. 기자가 감사하다고 했죠. 좋은 기사 쓸게요.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떠나 산골로 할아버지의 제2인생. 제 사진이 실렸어요. 아이들과 웃고 있는 사진. 기사 내용. 김영호 씨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가족도 없이 혼자지만 마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기사를 마을 사람이 보여줬어요. 김 선생님 유명해지셨네요. 에이, 그럴 리가요. 웃었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이 기사를 민수와 수진이가 보면요. 며칠 후, 민수가 봤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사진을 발견했죠. 이 사람, 아버지였어요. 분명했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 주소도 나와 있었죠. 민수는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봤어. 어디서? 신문에 나왔어. 뭐라고? 기사 보내줄게. 사진을 전송했어요. 수진이가 봤습니다. 정말 아버지네. 그치? 우리 찾아갈까? 모르겠어. 망설여졌어요. 찾아가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사과해야 할까요?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죠. 그리고 결정했어요. 찾아가기로. 민수와 수진이가 함께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강원도로 갔죠. 몇 시간을 달렸어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죠. 마을 회관에 들어갔어요. 김영호 씨 아세요? 이장이 나왔습니다. 누구신데요? 아들입니다. 아들? 이장이 놀랐어요. 김 선생님한테 가족 없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계신지 알려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장이 저를 불렀어요. 김 선생님, 손님 오셨어요. 저는 회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민수와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순간 멈췄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불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수진이도 불렀죠.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 왜 왔니?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신다고 해서요. 그래서 뵙고 싶었어요. 이제 와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모든 게요. 수진이도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여전히 제 아이들. 하지만 더 이상 제 가족은 아니었죠. 이제 가거라. 아버지. 갈 대로 가. 하지만
난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돌아섰어요. 나가려는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멈췄습니다. 알고 있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 뒤돌아봤어요. 용서는 내가 할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 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너희를 용서해야 해. 나한테 받는 게 아니라. 민수가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울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떠나는 소리였죠. 이장이 왔어요. 괜찮으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석 달 더 지났어요.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죠. 마을이 아름다웠어요. 아이들이 꽃을 꺾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드려요. 고마워. 꽃을 받았어요. 방에 꽂아뒀죠. 향기가 났습니다. 좋았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뜯어봤죠.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이제라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용서 못하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접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하지만 늦었죠. 아니,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진짜 가족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마을에 살고 있어요. 건강해졌죠. 혈압도 정상이 됐고, 몸도 가벼워졌어요. 매일 아이들과 놀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밥 먹었죠.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 돈이 많지 않아도, 가족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왔어요. 혼자였죠. 할아버지. 민재야?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어요. 어떻게 왔니? 엄마가 데려다 줬어요. 멀리서 지영이 서 있었어요.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좋다. 그치? 저도 여기서 살래요. 민재가 웃었어요.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꽃밭도 보고 개울도 갔죠. 민재는 신나했어요. 할아버지, 진짜 좋아요. 그래, 할아버지도 좋아. 저녁이 됐어요. 지영이 민재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애가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괜찮아요. 건강하세요. 너희도. 지영이 떠났어요. 민재가 손을 흔들었죠.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차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마루에 앉았어요. 별을 봤죠. 많은 별. 제 인생은 이상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평생을 가족 위에 살았는데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는 걸.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마음. 그게 가족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하늘을 봤죠. 당신도 보고 있죠? 나 잘 살고 있어.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다는 걸. 며칠 후, 마을에 소식이 돌았어요. 김 선생님이 장학금을 만드셨대요. 정말요? 네, 마을 아이들 위한 거래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기부했죠.
아이들 교육비로 써주세요.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진심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저를 살렸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감사 파티를 열어줬어요.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벽에 붙은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거. 이게 내 가족이야? 웃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수의 편지가 있었죠. 꺼내서 읽었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수진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편지를 다시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 별들. 가족이란 뭘까요? 하늘에 물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남겨졌을 때 그 진심이 드러나는 거죠. 대답했어요. 스스로에게. 피보다 기억이 더 중요해요. 함께 웃었던 순간, 함께 울었던 순간. 그게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제 자식들은 저를 버렸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 새로운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마을 사람들, 아이들, 이장 부부. 그들이 제 가족이었죠.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모든 게 저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평화로웠어요. 진짜 평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놀아요. 그래. 함께 나갔어요. 들판을 뛰어다녔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웃음, 아이들 웃음. 그 소리가 마을에 퍼졌어요. 김 선생님 진짜 행복해 보이네요. 마을 사람이 말했죠. 그러게요. 처음 왔을 때랑 다르네요.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가 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피로 이어진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아이들과 함께 노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예뻐요. 그래, 정말 예쁘다. 할아버지도 예뻐요. 아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너희가 더 예뻐. 해가 완전히 졌어요. 별이 뜨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내일도 놀아요? 그럼 내일도 놀자.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집으로 갔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혼잣말이었죠. 평생 가족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야 찾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 감사합니다. 이 삶에. 바람이 불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영우야. 고맙소, 당신. 별이 빛났어요. 환하게. 제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환하게 빛나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진짜 가족들과 함께. 가족은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피보다 기억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웃었죠. 진심으로. 저 멀리 서울에서 민수가 하늘을 보고 있을 거예요. 수진이도 마찬가지겠죠. 그들도 언젠가 알겠죠. 진짜 가족이 뭔지. 그날이 오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가족으로.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은 이 순간이 중요하죠. 이 평화, 이 행복.
이게 전부예요. 별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죠. 영호야, 이제 행복하지?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다. 당신도 행복하시죠? 응, 당신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아내가 손을 흔들었어요. 잘 살아, 영호야. 고맙소. 꿈에서 깼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새가 지저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 오늘도 좋은 하루야. 웃으며 말했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인생을, 진짜 가족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